중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거에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가해 한국의 첨단 산업들을 멈추게 만들겠다는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중국산에 거의 100%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는 요소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인곶과 산화텅스텐 네오딘 연구자서 그리고 수산화리튬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인곶은 자동차 항공기 부품 경량화, 산화텅스텐은 반도체 의료기기 제조, 네오딘 유면구자, 소건 전자제품 소형화 경량화, 수산화리튬은 2차 전지에 쓰이고 있는 만큼 중국이 마그네슘 수출을 완전히 규제해버릴 경우 한국의 심장과도 같은 산업들이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14일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가 보유한 마그네슘 재고는 1.5개월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들은 통상 재고를 1-2개월치 정도 보유한다. 반도체 대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도 현대차와 기아는 2개월치의 반도체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문제는 대부분의 마그네슘을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 중국 정부가 40에서 50일만 통관을 막아도 자동차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지난 8일에 반도체 부족에 신음하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임박한 마그네슘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너선 올렸던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 국제무역 책임자는 이 세 주 안으로 마그네슘 부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의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국가를 찾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중국의 무자비한 수출 규제를 한국의 기막힌 방법으로 한방에 뒤집어버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지만 매장량은 3위입니다. 마그네슘 매장량 세계 1위는 바로 러시아이고 세계 2위는 북한입니다. 러시아가 마그네슘 6억 5천만 톤으로 점유율이 18.53%에 북한이 4만 5천만 톤으로 점유율 19.16%에 중국의 점유율은 고작 17.54%에 불과하죠. 자, 그런데 한국이 놀랍게도 세계 1위와 2위인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마그네슘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라인브리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주요 9개 산업 분야에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는데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가 세계 최상위급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해 자연 채취량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구식 기술로는 비용이 너무 높아 채굴하지 못했던 마그네슘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마그네슘이 매장되어 있는 만큼 한국의 중국산 마그네슘 의존도를 0%까지 줄이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중국보다 많은 마그네슘이 매장되어 있는 거북한 북한도 지금까지 마그네슘 채굴 기술이 없어 거의 생산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있었던 한미일 외교 차관 회의에서 종전 선언이 거의 확실시됐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날 워싱턴에 도착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앞서 한미 간종전 선언 논의와 관련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한미 전략 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우리의 초점은 대북 관여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종전선언 및 경제협력 개시가 임박해지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북한의 천연자원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매장된 천연자원은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무연탄 과일, 탄금, 석회석 등 매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탈탄과 석회석의 경우 잠재 가치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천연자원을 지금까지 채굴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채산성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가진 한정된 기술로는 이 엄청난 규모의 자원들을 채굴을 해도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채굴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채굴 기술에 북한에 도입되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의 채굴 기술은 전 세계가 극찬할 정도로 앞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우주자원 채굴 기술까지 공개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6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8일 대전 유성구 지질련 배가 기름에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와 우주 현지 자원 활용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고, 우주 현지 자원 활용 기술은 달이나 화성 같은 우주에서 현지 자원을 활용해 물이나 산소 발전 설비의 건축 차제 발사체 연료 등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기술. 특히 달자원 추출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보유 중인 기술 연예인의 자원 추출 시스템과 탈토양 채취와 이송 주입 로봇 방사선 차폐와 추출 분석 정량화 기술, 에너지 생산과 공급 저장 기소에 달무사 환경 내 자원 추출 시험, 국제 협력, 우주자원 활용 인프라 등을 모으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통합 설계한 각종 기술들을 공개하자 전 세계 언론들의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얼마 후면 한국은 중국산 수입 0%가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이제는 반대로 중국이 가격을 대폭 낮춰서라도 한국에 팔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동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의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모두 한국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측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자국 내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이 주요 소재 부품 생산 시설을 국내에 유치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법인세 면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로 중국 내 삼성과 SK의 반도체 공장을 한국으로 이전시키도록 유도하면 중국 경제는 한순간에 촉발될 수 있습니다. 중국 권력 서열 2인자로 불리는 리커창 총리마저 이례적으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며 삼성이 중국 내 공장을 다른 국가로 옮기지 않도록 엄청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취업 선호 해외기업 톱 순위에 항상 삼성전자가 있을 만큼 삼성은 중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이 스마트폰 공장과 디스플레이 공장까지 중국에서 인도로 완전히 옮겨버리자 해당 지역 경제가 촉발되어 버렸습니다. 인도 정부가 삼성에 세금 면제 혜택 등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에서 바비큐 식당을 운영하던 한 중국인은 삼성전자 공장이 철수된 이후 이곳은 황폐했다. 건물 10개 중 8곳이 공실이었고 주민들은 삼성 공장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삼성이 중국에서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한 후 지금까지 후이저우는 유령 도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남은 반도체 공장마저 중국에서 철수해버리며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한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했던 중국은 사기꾼의 3조 원 가까운 돈까지 날리며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늘리려 했던 인텔의 계획을 바이든 정부가 저지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대를 최대한 늦추고 투자마저 어렵게 만들기 위한 조치인데요. 중국형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아서며 중국의 반도체 공급난을 유발하려던 전 트럼프 행정부 행동을 바이든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회의는 이미 중국, 러시아 등
전략적 경쟁국의 주요 공급망과 기술 산업 자원의 해외 이전과 투자 규제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밥 KC의 존 상원 의원 측과 최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단순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엘세미를 중국의 극자위선 노광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엘세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합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생산 효율화의 핵심인 공정 미세화가 어려워집니다. 현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중국의 선택은 자력 행생입니다. 오랜 세월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 반도체 왕국을 건설한 TSMC나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해 돈을 퍼붓는 전략인데요. 돈을 쫓아 인재가 몰리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사기꾼들의 농간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타도 삼성을 외치며 일어선 우한 통신 반도체 제조의 우한 정부는 최근 2조 8천억 원의 자금을 투자했다가 날렸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식당 사장이던 인물 3명이 스스로를 반도체 전문가로 포장해 7나노미터 공정의 칩을 생산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창업한 지 3년 만에 회사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사장으로 영입한 TSC 출신 정상도 희생양이었습니다. 장 씨는 TSMC의 미세 공정 개발을 이끌며 이 회사를 세계 1위로 키워낸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껍데기뿐인 회사의 얼굴마담으로 영입된 사실을 알아차린 뒤 회사를 떠날 때 우아한 통신 반도체 제조에서의 경험은 악몽이었다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행운의 여신도 중국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중국 동북부와 내몽골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져 전기 공급이 끊기고 교통이 마비됐는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1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내몽고 총리와하우 지역에서는 9일 오전 6시까지 46시간 연속 눈이 내려 누적 적설량 59를 기록했는데요.